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에는요, 선거 기간에 한 전 위원장이 외쳤던 2조 심판에 대한 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장님, 그런데 친한계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질문지를 지금 봤는데 이 친한계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 우리 당의 이거를 친윤과 친한으로 나누는 것 저는 아직 좀 그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2조 심판론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때 200석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인천시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 14명에게 그 한 선거 일주일 전에 우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줬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당이랑 경기도당은 안 보내줬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14대 빵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2대 11일 때 우리가 180석으로 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천이 14대 빵으로 무너진, 우리가 그냥 완전히 완패를 했다면 200석이 넘어가고 우린 100석이 무너진다는 소리였거든요. 딱 그맘때 3월 말 4월 초에 중앙당에서 그 2조 심판 이게 배너가 내려오고 구호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받아봤을 때 그 14대 0이 될 수도 있는 그 조사 결과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구나. 왜냐하면 100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 어찌 보면 100석을 지켰고 우리 보수는 3년의 기회를 더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와 같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후방에서 안전하게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 있던 분들이 2조 심판론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조금 이제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반론이 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를 뛰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면 그 사실 2조 심판론이 띄어졌던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월 말 이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2조 심판론이 선거를 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친한 후보들끼리 통화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캠프엔 얘기하지 말자. 그냥 후보가 그냥 알고 그냥 우린 그냥 뛰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선거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지는 걸 알면서 뛴다라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뭐 100석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노인정만 다녔어요. 길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길에서도 절했습니다. 그냥 우리 전통 지지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통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정말 사전 투표 때 우리 전통 지지층이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여론조사 결과 그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가지고 출구조사 해가지고 방송 3사 출구조사가 100석 무너진다 했어요. 근데 100석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사전 투표 때 우리 전통 지지층이 많이 투표했다는 겁니다. 전통 지지층이 사전 투표 때 많이 투표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2조 심판론이 전통 지지층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출구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전 투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사전 투표 결과가 더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출구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온 것은 바로 2조 심판론의 효과, 그리고 사전 투표 독려의 효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직접 뛰어보셔서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견해를 좀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요, 총선 패배 원인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이러면서 백서 특위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요, 이종구 평론가님, 이 백서 특위 회의에 외부 공관위원들 대다수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부 공관위원 6명 전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이 특위가 뭐냐면 공천 평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천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전날 SNS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맞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절차상 형식 또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나 봐요. 이들의 어떤 생각은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백서는 조용조용히 하면서 그 결과를 사전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도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상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조 심판론이 옳았네 아니면 그렇네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슨 전범 재판처럼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공천 과정에서 뭘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마치 다 꺼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이 공관위원들의 어떤 우려 또는 일부 지금 백석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는 특히나 위원장이 너무나 언론에 자주 나가서 저희 평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노출하는 것도 사실상 진짜 이 백서가 공정하게 될 건가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어제 회의 전에 정용환 전 공관위원장은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엄청난 기여를 했다면서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도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이 한동훈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최준봉 교수님 앞으로 이 책임론 논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책임론 논쟁이 더 예. 커질 가능성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더 있을 수 왜냐하면 있다. 예. 지금 이제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권 심판을 강하게 불어서 총선에 패배한 거 맞아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이 작용한 거는 뭐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예. 저는 이조 심판론 문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기보다는 비전을 얘기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민심을 어떻게 다독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이 그렇게 크게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보수 이층을 결집한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한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그러니까 100% 잘못한 거, 100% 잘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조 심판론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강조했던 것은 저는 패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누군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약 전당대회에 나오면 차기 대권 후보로 강하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임덕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세력이 다음 세력이 강하게 부상하면 그 네임덕은 더 힘을 얻게 돼요. 네. 이런 과정에서 친윤 그룹에서 과연 이걸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대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소로 남아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총선 백서 특위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부터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요. 그러자 이 특위위원장의 조정훈 의원은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벌써 당대표급으로 올라갔습니까? 전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당에 좀 기여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고 어리버리해서 뭐 당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생명 걸고 그 총선 백서 쓰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뭐 진짜로 액세서리가 필요하고 또는 모르게 필요하다. 글쎄요. 그때 가서 고민해 보죠. 근데 확실한 흥행 카드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네, 조 의원은 이렇게 본인을 신입사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박상수 위원장님, 사실 이 조 의원을 향해서 사임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이 조 의원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기자분께 전화를 받고 예. 저 방송을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예. 정치 생명을 걸고 하실 거면 정말 중립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계속해서 뭐 누가 책임이니 51대 49니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느니 이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일단 저는 조정훈 의원이랑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함께 수도권 격전지에서 뛰었던 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수도권 격전지에서 뛴 사람들은 사실 저는 다 같은 전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격렬하게 뛰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전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5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번만이라도 내 지역구에 와달라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중앙당에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만한 어찌 보면 혜택을 받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선되는데 저희가 있었다면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제 이야기 중에서 악세사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도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지 않나. 네. 아니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 굉장히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훈 위원장이 총선 백서를 쓴다는 이유로 각 조직위원장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들 다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속해 있는 인천시당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당대표로 출마할 생각이면 각 위원장은 사실 아주 강력한 이 전당대회의 가장 대표적인 유권자들이에요. 이런 위원장들을 당의 일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뛰겠다는 소리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그만둬야죠. 심판을 계속 할 거면 선수로 뛸 생각을 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이게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책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적으로 쓴소리를 주셨는데요. 총선 백서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제기되기 시작하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 지지자들이 자체 백서 집필에 나섰다고요? 네, 뭐 이제 그 백서의 내용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좋지 않다라고 예.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좀 걱정이 되니까 아마 예. 이렇게 또 다른 백서를 쓰겠다 이런 움직임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총선 평가에 대한 해석은 당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서라는 거는 그 다양한 평가를 뭐 하나가 딱 옳다라고 마치 국정역사 교과서처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평가들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그것을 종합해내는 그런 것이 어느 당이 백서를 집필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이런 지지자의 흐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는 좀 흡수하도록 또 의견을 묻고 토론회도 열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조금 정리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견들까지도 어느 정도 백서에 담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이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백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 그냥 개파 대 개파의 대결로 이렇게 치닫게 되고, 혹은 우리 쪽에는 별 책임이 없어 예.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다면은 지지층 입장에서도 잘한 거는 이런 거 잘했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거 못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네. 또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